오전 시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성남시민 포럼이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서 이렇게 안보 강의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요즘 국가적인 행사도 이제 치러졌고, 또 새로운 대통령도 취임을 했고, 또 각 지자체 단체장들도 다 선출에 의해서 당선인이 선정을 해서 성남 지역에도 아마 새로운 바람이 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대통령도 얘기했듯이 우리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서 우리 호국인들에게 앞으로 많은 도움을 해주겠다 이런 말씀도 계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국의 달을 맞아서 여러분들의 어떤 건강감 또 각 가정의 행복을 기원드리면서 성남 시민 포럼 성남 제한국민의 초청 안보 강연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성남 시민 포럼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고경입니다. 회로로 인해서 오늘 안보 강연회가 진행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한국민의 우리 우건식 회장님에게 먼저 박수 한번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남 시민포럼 회원뿐만 아니라도 우리 제한국민의 회원님도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안보 강의가 우리 호국에 대한 다시 한번 의지를 가지고 또 성남 시민으로서 자부심을 갖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 되시기 바라고요. 오늘 모든 진행은 제한국민의 우리 권영식 사무총장님께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 총장님 큰 박수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한국민의 사무국장 고한혁선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무거운 날씨인데 저희 한국일관까지 오셨고, 그 다음에 성남 시민포럼 회원님들이 저희 회가를 꾸민 다음에 처음으로 오신 분들입니다. 오늘 첫 번째 테이블을 잘 끌어주셨기 때문에 다른 행사도 아마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도 성남 시민포럼 초청 안보 강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앞에 있는 우리를 향해 보수 경례 및 그 다음에 일반 경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국회자여 경례.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믿으며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순국 선열 및 후국 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묵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이 존경하는 성남 시민포럼 각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보훈의 달에 저희 그 향군에 항상 큰 관심을 갖고 격려 성원을 보내주시는 시민포럼 위원님들을 초청해가지고 오늘 그 안보 강연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따뜻한 정치인을
대접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계획을 하고 오늘 행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성남 시민포럼 위원 여러분, 환영합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학회를 대표하는 여러분을 모시고 안보 강연을 먼저 개최하게 되어 보람있고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대한민국 제항군인회를 간략하게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제항군인회는 1953년 6.25 한국전쟁 중에 임시수도 부산에서 국군을 지원하기 위하여 육해공 해병대 전역장병 30여만 명이 신목, 애국, 명예를 목적으로 법률로 창설된 1000만 회원을 가진 대한민국 최대 안보 단체입니다. 회원입회는 방위를 포함하여 군대를 다녀온 대한민국 남성이면 누구나 입회하시면 됩니다. 입회 원서와 병원 1만원, 하사관, 위관은 2만원, 영관은 5만원, 장군은 10만원만 내시면, 한 번만 내시면 평생 회원이 됩니다. 여성은 군대 관계없이 입회 원서와 대비 1만원만 내시면 평생 회원이 되십니다. 회원은 국가안보의 제2보루라는 자부심을 활동에 따라 조직의 임원이나 행사와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한국법과 제2규정에 따라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시회 사무국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릴 것입니다. 또한 본인은 물론 주변 시민들께도 입회 동참할 수 있도록 더 큰 관심을 부탁을 드립니다. 성남시 대항군인회는 한국법과 제2규정을 준수하여 안보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슬로건 아래 2012년, 2020년 전국 최우수회로 선정되어 대통령 단체 표창을 수상하는 것 19,800여 정회원이 국가안보 제2보루라는 자부심으로 화합하고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안보 활동과 사업을 국내외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성남시와 성남시의회 관련 내외 군부대와 협력하여 지역안보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성남시 대항군인회는 지난 50여 년 동안 임직원과 회원은 물론 성남시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안보 강연, 안보 현장 견학, 안보 세미나, 군부대 위문, 일본의 독도 침탈 규탄과 천안함 추모대회 등 국가 안보에 대한 안보에 관한 제반 사항을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남향군은 앞으로도 성남시가 호국 보훈 안보 도시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역량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존경하는 성남시민포럼 위원님들이 성남향군에 평소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을 잊지 않겠습니다. 근본 호국 보훈의 달 안보 강연 초청에 흔쾌히 응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김종건 상임대표님과 공동대표단 고태우 사무총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인사로 가름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건식 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김종건 성남시민포럼 상임 대표님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네, 오늘 반갑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코로나 팬데믹 현상으로 그동안 우리가 모임을 못했습니다. 큰 행사를 못했죠. 오늘 만나뵈서 참 반갑습니다. 호국 보훈의 달에 달 6월을 맞이하여 성남 시민포럼 초청 안보 강의대를 주관해 주신 성남시 재향군인의 우건식 회장님의 글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충북 전열과 호국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을 감사하며 축하합니다. 오늘 안보 강의대가 포럼인으로 애국정신과 국가관을 확립하는 더 좋은 뜻깊은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성남시민포럼은 1999년 5월 10일 남한산성 만해기념관에서 우리가 창립을 해서 오늘 이뤘습니다. 현 향군 회장님, 우건식 회장님은 시민포럼 6기 상임대표를 역임하시고 현재 고문으로 계십니다. 다시 한번 성남시 재향군인의 무궁한 발전과 우건식 회장님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귀한 시간으로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포럼을 대표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민포럼 상임 대표님의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여러분들이 향문에 오셨으니까 향문이 과연 어떤 곳이고 무슨 일을 하는 건가를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 비전 성남향군은 성남향군 지휘양상과 이상을 보양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의 연역은 1971년 3월 21일 성남시의 정기청에서 창립을 했고 1994년에 국무총리 단체회장, 1999년에 향군 여성의 창립, 2004년에 향군 청년단이 창립됐습니다. 2009년에 제16대 조정연이 취임했고 17대 조정연이 2012년에 또 다시 재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012년 4월 6일 날 대통령 광복제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2015년에 제18대 조정연장님이 사임연임을 하셨고 그다음에 2015년에 수익사업우수회 본부회장 표창도 수상을 했습니다. 2018년 11월에는 베트남 안보현장 전학과 2019년 5월에는 백두산 안보현장님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상황에서 2020년에 3월에 코로나19 선진보험우수회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4월 달에 다시 대통령 단체 표창을 수상을 했습니다. 현재 앉아 계신 곳은 2021년 5월 18일 날 사무실이 4층으로 이전해서 개소구식을 진행을 했고 2021년 6월 3일 제52차 임시총회를 진행했고 2022년 1월 25일 제53차 정기총회를 통해서 제20대 우건식 회장님께서 연임 취임을 하셨습니다. 역대회장은 1대부터 20대까지입니다. 이제 1대는 김창식 회장으로부터 7대부터 14대 권찬 회장님, 15대 강태식 회장님, 16, 18 조정현 회장님, 19, 20 현재 우건식 회장님이 담당을 하고 계십니다. 대관 권리 목적은 시민 안보교육과 안보 대응활동, 시민 복지 증진, 지역화원 및 사회 발전 공헌에 이바지하고자 건립됐습니다. 건립 현황은 대지 250.8평에 연공평 600평으로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공사는 1980년 6월부터 해서 11월까지 그래서 12월 13일 날 준공되었습니다. 사회 공헌 내역은 안보 교육교육, 안보 관련 행사, 각종 회의, 안보단체 행사, 여러분이 잘 아시는 무료 결혼식, 그 다음에 생계보질 지급, 코로나19 봉사활동에 저희 성남향군은 열심히 성남 시민과 함께 뛰고 있습니다. 현재 회관은 86년도에 지어졌는데 많은 보수공사를 진행했습니다. 1차 보수공사, 2차 보수공사, 3차 보수공사까지 현재 진행되고 전체적인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서 현재 우리 회장님께서 열심히 고군분투하고 계십니다. 저희 향군은 튼튼하고 젊은 향군 조직의 실현을 위해서 조직 정의화 및 조직 활성화에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회의가 진행됩니다. 자문위원 이사회, 여성회 이사회, 분회장님, 향군 그린산업회, 청년단 이사회에서 월간 회의를 통해서 향군 발전과 그다음에
시의 발전을 위해서,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보험 행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토의를 하고 있습니다. 젊은 향군 육성을 위해서 청년단 조직을 강화했습니다. 향군 하면은 다 나이 드신 분, 6.25 어르신 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젊은 향군 육성을 위해서 청년단을 조직해서 현재 청년단 축구 대회도 진행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서 현재 정의원은 저희들이 17,755명 정도가 현재 정의원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정의원 가입 아까 환영에게 간단히 말씀하셨는데 회비를 납부하고 회원에 가입한 사람이 정회원이라고 하고 가입 회비는 보시는 바대로 경 만원, 위관보사관 2만원 그렇게 됩니다. 가입 방법은 직접 저희 사무국을 방문하시든지 아니면 우편으로 문의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향군 정의원 혜택은 향군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본인 힘할 경우에 이사, 자문, 동해에서 활동할 수 있고 향군 회원 자녀에 대한 장학금도 지원하고 생계곤란 회원 생계보조비도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향군 편의시설 할인 혜택도 합니다. 향군 상주에 가입할 때 할인, 그다음에 충주 관광선 이용 시 본인에 대해서 3,000원 할인, 그다음에 풍전방 입장료 50% 할인, 그다음에 현인 무대 강연 경우 할인 혜택을 하는데 성남역에는 성심치과, 그다음에 기획한원, 굿모닝 구청기가 저희 향군과 자매결을 맺어서 할인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가슴으로 느끼는 애국적인 안보 활동입니다. 향군 하면 안보 활동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각종 안보 행사 주관이 참여합니다. 3.1 반대 운동이라든지 백두산 안보연장이나 의병의 날 추념식, 천안함 폭진 추모대, 미 대통령 방한 환영 행사도 이번에 평택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안보 활동 결산대회를 통해서 안보의 제2보로에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훈안보단체와 유대 강화입니다. 그래서 무공 수원자에서 진행하는 사진 전시회를 가서 회장님께서 격려하시고 안보단체협의회 정기회의를 통해서 서로의 보훈 관련된 거에서 협조를 하고 무공수원자 유대원이라든지 월남산정 기념타행사라든지 그런 곳에서 저희 여성회가 봉사활동을 진행합니다. 유해발굴지원 협약식도에서 현재 6.25 전쟁을 통해서 전국 전방 산하에 묻혀있는 여러 가지 선열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자기 자식들을 찾아가지 못하는 그런 게 많이 있어서 유해발굴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 대해서 홍보하고 전파하고 협약을 해서 한 분이나 찾아드리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천정 어르신 유류잔치를 현재 감각 진행합니다. 군부대와 유대 강화, 저희 향군과 군부대는 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군부대를 임원하고 예비군 행사에 있으면 지원하고 그 다음에 굳이 동대장들 예비군을 격려하는 그런 행사하고 볼지훈련 용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3대대, 저희하고 해당되는 3대대 예비군들을 격려하고 그런 상황들을 진행을 합니다. 만족하는 복지구현 봉사활동입니다. 봉사도 빼놓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육아 및 사회단체와 유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생 캠페인 임대료나 코로나에 의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입주자를 위해서 저희 향군 회관에 입주하는 분들을 위해서 30% 할인하고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시에서 할 때 같이 봉사를 했습니다. 호남 향후야도 유대를 강화하고 있고 코로나19 방역 캠페인이라든지 코로나19 접종센터 봉사, 그다음에 건강 비키트 지원 봉사활동, 향군 무대 관련인 협약식을 통해서 복지, 봉사 그런 분야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향군 연간 주요 활동은 시무식과 정기총회, 그 다음에 군부대 입문, 3.1절 기념행사, 천안함 폭진 추모대. 천안함 폭진 추모대에는 대전 현충원에 있는 사신증 용사 천안함 묘역이 있습니다. 올해 거기 가서 천안함 추모대를 했는데 하루 전날 거기 누워있는 부모님이 오셨습니다. 부모님 두 분이 오셔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행사를 보시고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왜 그러시는가 여쭤봤더니 천안함에서 다 순국한 용사들을 다 잊은 줄 알았더니 아직도 그래도 잊지 않고 그날을 기억해서 와서 이렇게 행사를 해주는 분들이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런 말씀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상황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마음이 좀 찡했고 계속적으로 천안함에 대한 홍보와 그런 것을 전파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향군 그린 산악회가 매월 진행합니다. 예비군의 날 행사 지원하고 나라지킴 및 리더십 교육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보현장 견학과 청와대 관람도 이번에 청와대 개방을 해서 저희가 일주일 만에 신청을 해가지고 40명이 다녀왔습니다. 훈련 및 부대 입문과 여성의 연수회, 청년단 정화활동이 각각 진행하고 여성회는 매월 복지관 봉사를 맡고 있습니다. 향군 무대에 가면 협약식과 향군의 날 기념식, 안보 결산 및 정리대회를 통해서 1년간의 모든 사업을 마치는 그런 가지게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 활동은 한국 그린산학회는 계속적으로 진행합니다. 제70주년 한국의학 기념일 10월 7일 날 안보위장 견학은 8월 23일부터 25일까지 제주도에서 70명이 다녀올 예정이고 독도의 날 수호대, 나라지킴 및 리더십 교육은 10월 12일부터 13일까지 신도민 완도일대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참전 어르신 유료잔치와 동통합전기총회, 안보결사 및 회원 전진 활동을 통해서 올해 모든 행사 및 사업이 마감을 할 예정입니다. 성남 향군의 목표는 조직을 강화하고 지자체 및 군부대 협력을 통하고 상급회의 협조를 통해서 향군 목표를 달성해서 현재도 최고지만 계속적인 전국 최고의 재향군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우건식 회장님이나 여러 임원들이 하루하루 열심히 뛰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남 시민포럼 초청을 해서 안보강연을 합니다. 오늘 근데 거기에 강사님으로 경기도 재향군일의 이상노 사무처장님께서 오셨습니다. 제가 양력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드리고 바로 안보 강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은 예비역 육군 중령이고 상담학 박사이신 이상노 경기도 재향군일의 사무처장이십니다. 학력 및 경력은 육군 3사학교 18기 졸업 및 임관하셨고 건국대 행정대학원 및 서울벤처대학교 대학원 상담학과 박사를 졸업했습니다. 주요 경력으로는 36사단, 7사단, 7군단 정원공보청을 역임하고 육군본부 정원보직장교, 2군 작전사령관, 공보관, 국방부 미군 및 이전 사업단 홍보실장을 역임을 했습니다. 현재는 통일교육원, 청소년 인성교육, 재난안전협회 강사이시고 경기도 재향군인의 안보부장 및 사무처장을 겸임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이상노 처장님을 여러분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경기도 재향군의 사무처장 이상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성남시 발전에 각계에서 큰 역할을 하시는 성남 시민포럼 대표 의원님께서 오셨는데 오늘 김종건 대표 상임 대표님하고 또 공동 대표님 사무총장님까지 오셨는데 호국 보유달을 맞이해서 오늘 이렇게 강연하게 돼서 저도 크게 생각합니다. 잠깐만요. 오늘 여기 오신 의원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제가 조용하기 전에 간단히 우리 국민 노래 내 나이가 어때서 노래 한번 듣고 이렇게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노래 같이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랑하기 딱 좋은 날이랍니다. 맞죠? 네. 그 일생은 60부터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금년에 딱 60 됐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이 방송이나 여기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다음에 소개하고자 하는 이분이 이제 95세 되신 김주영 할머니인데요. 이분도 정말 활기차게 인생을 살아가는 분인데요. 잠깐만 보시죠. 이분은 그 학교를 안 다녔어요. 학교를 다니지 못했어요. 동생들 학교 가르치느라고 옛날에 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식당, 그 다음에 시장에서 자녀들 뒷바라지 위해서 시장에서 이렇게 하시다가 75세에 이제 그만두셨어요. 무릎도 아프고 이제 그 시장에 다니시는 것도 어렵고 해가지고 그만두셨는데 이분이 어떻게 그림을 시작하게 됐느냐? 이분은 배우지도 못하고 그렇게 했지만 한글도 야학에서 때우쳤어요. 그런데 이분은 항상 이제 식당 하면서도 그 손님들이 예쁜 옷 입고 오고 또 이제 그림 그리는 대학생들 와서 이렇게 얘기하고 하면은 아주 그게 새롭게 들렸어요. 그러니까 그림에 대한 재능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차 타고 가다가도 풍경 이런 거 있으면은 이따가 스케치를 했어요. 잠시 쉬는 시간. 그렇게 하다가 이제 75세 은퇴하고 나서 그림을 시작하셨는데 이분은 주로 그림이 이제 책으로도 냈어요. 이 그림 삽파 넣어가지고 해설 넣어서 이제 책으로도 냈는데 이분 그림은 주로 이제 풍경이 옛날 시골에서 태어났을 때 자라면서 보던 그런 풍경들 그 시골에 이 닭, 병아리 이런 거 참 정겹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상상을 해서 다 이렇게 그려냈는데 이분이 이제 책을 내고 인간극장에도 나왔어요. 인간극장에도 나왔는데 이제 그 사시는 데서 이 몇째 시민 포럼 이런 게 계신 분이 이거 전시회를 한번 하면 어떠냐 해가지고 후원을 받아가지고 전시회를 했어요. 한 130여 점 그림도 해서 보니까 사전에 저 전문가들 이렇게 딱 보니까 그림 수준이 대단해요. 다른 것보다 이 표현, 그림 속에 녹아낸 생각들 이런 것이 감정에 팍팍 와닿는 느낌이 많아서 전시회를 했는데 그 뒤로 이제 오늘 여기 저 사진도 찍고 이렇게 보고도 하고 하는데 지역 신문에 보도가 됐는데요. 나중에 이제 그걸 보고 사람들이 그 그림을 사고 싶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림을 또 판매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분은 이제 그 책자 두 번째 장에 보면은 봤던 날도 지나고 나면 한 폭의 그림이다. 지금까지 본인이 어렵게 살아왔던 그런 내용들을 이 그림 속에 녹여내면서 새로운 삶, 기대, 그 다음에 설레 있는 삶 이렇게 지금 건강하게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릎이 많이 아파가지고 됐는데 이 그림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또 사람들이 와서 격려해주고 하면서 많이 좋아지셨대요. 활기 있게 사는 거죠. 이제 요 좌측에 이거는 히노하라 박사 일본 노년 장수 운동 프로그램을 하셨던 분인데요. 17년도에 105세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103세까지 현역으로 활동하셨어요. 어떻게? 일본 전 지역에 강연을 많이 다녔어요. 건강 강연. 그래서 이분은 이분하고 이제 우리 금년에 102세 맞이한 김영석 교수님하고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이분은 지역 강의 다닐 때 항상 걸어 다니셨어요. 강연 노트북 양손에 들고 계단 그것도 2계단씩. 노년에 가장 필요한 것은 근육이다. 항상 강조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분이 강조하시는 게 우크라이나가 상당히 심각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 한미동맹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야기할 순서는 요 배경에서부터 마지막 순으로 영상 잠깐만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교육하는데 영상이 한 2-3개 있는데 요거는 중간에 제가 끊겠습니다. 빨리 진행을 하기 위해서. 러시아군이 남아있는지
하나씩 뒤지고 있습니다. 몇 주 동안 이어진 치열한 전투에서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 국경에서 40km도 되지 않는 제2도시 하르키우를 어렵게 털어냈습니다. 하르키우는 키이우와 마리우폴, 동부 돈바스와 함께 전략적 요충 지역인데 다시 되찾은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대통령님, 우리가 러시아 국경에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는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현 상황은 지금 돈바스 지역에 지금 상당히 버티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리에게 10배 이상 되는 무기와 자금을 지원해달라고 막 호소하지 않습니까? 3개월이 지났죠, 지금. 푸틴이 최초 생각은 어떻게 했어요? 1주 만에 정리하고 전쟁을 끝낸다 하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참모들이 다. 그런데 지금 3개월이 됐지만 지금 쉽지 않아요. 러시아 쉽지 않습니다. 러시아가 지금 수렁에 빠지고 있습니다. 6.25 72주년입니다. 그날에. 저희 어땠습니까? 물론 저는 책으로 이렇게만 본 세대입니다. 우리 여기 그 의원님들은 벌써 부모님도 또 직접 간접적으로 이렇게 경험하신 분도 있고 있을 텐데 72년 전 6.25 우리 국군 14만 명이 죽고 유엔군 3,800명이 죽고 1,000만 이상 가족이 생겨났어요. 지금 우크라이나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지금 600만 명이 인접 폴란드나 이런 나라로 피난 갔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그 피난 갈 때 뭘 가지고 갔겠습니까? 맹목으로 간 겁니다. 72년 전 우리 그 피난민들 방송이나 이렇게 얘기 들으면 참 눈물 나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대로 지금 2022년도에 재현이 되고 있는 겁니다. 러시아가 푸틴이 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냐 합니다. 물론 젤렌스키 대통령이 나토에 가입하겠다. 그 다음에 유럽연합에 가입하겠다. 주장을 했어요. 푸틴은 그 지금 지도에 보면은 대략 한 1000여 킬로 이렇게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이렇게 국경을 맞대고 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면 러시아 코앞에 연합군 포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푸틴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푸틴이 집권하면서 주장한 게 뭡니까? 옛날 러시아, 강한 러시아를 다시 부활하겠다. 이러한 주장을 하고 그의 야망이,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욕심이 지금 현재 러시아를 수렁에 빠뜨리고 있죠. 지금 현재 상황은 이 마리우폴 점령이 됐잖아요. 돈바스 지역. 지금 쉽지 않습니다. 러시아의 그 막대한 세계 2위의 군사력 아닙니까? 돈바스 지역 지금 우크라이나가 좀 잘 버티고 있는데 지금 이제 연합 나토 그다음에 미국 여러 우방에서 많은 지원을 해서 그냥 보고만 있지 않을 겁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분산해 보십시오. 러시아가 이제 세계 2위라는데 우크라이나 세계 25위 보십시오. 우리 6.25 때하고 똑같습니다. 10분의 1. 러시아가 우습게 보고 침공을 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죠.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국민들의 의지, 정신력. 여기서 지금 우크라이나가 압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6.25 때하고 어땠습니까? 똑같았습니다. 우리는 싸울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 김일성은 소련으로 스탈린으로부터 사정해서 장갑차, 비행기, 항공기 다 가지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6월 25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3일 만에 서울이 다 함락된 거 아닙니까? 속절없이 낙동강까지 맥없이 다 밀려났잖아요. 러시아가 이번에 병사들에게 우크라이나 침공하면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보통 지금부터 출동 지휘관 명령이 있습니다. 전투명령 제1호 너희들은 지금부터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에 공격을 개시한다. 8월 며칠 물어봐 쫙
탱크 이동하고 나가는 건데 러시아는 어땠습니까? 숨겼어요. 병사들에게 크림반도로 기동훈련 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병사들한테. 그러니까 어느 병사가 어머니하고 나는 카톡입니다 이게. 엄마가 이제 카톡이 온 거예요. 야, 너 지난번에 그 물건 필요하다고 했는데 내가 보내줄게. 그러니까 아들이 너 소포 보내도 되냐 그러니까 아들이 뭐라고 했어요? 지금 엄마가 나한테 어떤 소포를 보낼 수 있을까요? 야, 너 무슨 얘기야? 너 무슨 일 있어? 엄마, 저 지금 러시아가 아닙니다. 크림반도가 아닙니다. 저 지금 전쟁을 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우크라이나입니다. 민간인을 상대로 포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민간인이 죽고 있습니다. 엄마 너무 힘들어요. 이 문자를 받은 그 엄마는 어떻겠습니까? 우리 아들이 지금 전쟁터에 가 있는 거 아닙니까? 또한 큰 문제, 지금 러시아 그 결정적인 패인 중에 하나가 병창. 전쟁은 먹고 자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병창선이 지금 차단이 됐습니다. 제대로 식사 같은 거 보급을 해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러시아 분들이 마트에 돌아가지고 약탈하는 이 CCTV 장면인데요. 이 러시아 사람들은 개를 잘 안 먹는데요. 근데 여기 가서 엄마한테 나 개 잡아먹었다 그 얘기를 엄마가 그 얘기 듣고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전투식량. 지금은요 전투식량이 엄청 발달되어 있어요. 근데 병사들이 받아놓은 전투식량이 99년도 전투식량. 그 다음에 이번에 우크라이나가 잘 버티고 있는 것은 뭡니까? 제벌린. 이 제벌린은 러시아 탱크의 발목을 그대로 잡았습니다. 이 제벌린은요, 한 4km 정도의 전장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장비냐면요, 이 레이더로 저게 러시아 탱크를 딱 찍어요. 사진으로. 그 다음에 그걸 딱 붙여놓고 이 포탄을 장전해요. 장전하면 이 포탄이 쭉 날아가다가 탱크가 옆에는 철판로 돼 있어요. 끄떡없어요, 맞아도. 근데 요거는 100m, 200m 전에 상공으로 올라가요. 올라가서 상부에 맞도록 이게 돼 있는 무기예요. 미국 무기 대단하지 않습니까? 러시아 전차 훅들어 당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드론, TB2 무장 드론이라는 건데요. 이거는 한 140km까지 무장 탑재를 할 수가 있는 그런 건데, 지금 금융 제재됐죠. 그 다음에 초창기 하루 전쟁 비용이 20조였어요. 지금도 한 4, 5조 들어가요. 전쟁 비용이. 거기다가 지금 뭐 러시아 수출하는 거 다 막혔잖아요. 그 다음에 물가. 러시아발 물가가 당장 우리한테도 미치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이 보십시오. 경유 수급이 부족하니까 지금 휘발유보다 경유가 비싸고 지금 가격이 같다는 게 참 기이한 현상입니다. 이게 전쟁의 현상이죠. 물가 지금 벌써 우리도 금년에 벌써 여기 우리만 해도 양파 같은 거 2배 이상 올랐다고 하지 않습니까? 많이 가물어가니까. 그런 데다가 겹치니까 아마 금년에 장바구니 물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에 있는 이 스타벅스, 유니클로 다 철수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 어떻게 무자비한 만행을 했습니다. 영상 잠깐만 보시죠. 전 세계적인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이동입니다. 승용차 한 대가 도로를 지나가다가 속도를 줄입니다. 운전자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손을 들고 투항하지만 총을 맞고 쓰러집니다. 뒷자리에 있던 여성과 어린이까지 끌려갔습니다. 러시아군의 만행이 생생하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포위된 남동부 마리우폴에서는 민간인 대피소로 사용되던 드라마 극장이 폭격을 맞아 무너졌습니다. 지하에는 임산부와 어린아이 수백 명이 대피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극장 앞뒤로 어린이라는 러시아어가 뚜렷이 적혀 있지만 영상은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그 전쟁의 그 이제 심리 있잖아요. 전쟁의 저는 그 96년도에 그 강릉 공작전 할 때 거기 합동 보도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정훈장교입니다. 정훈장교인데 그 당시에 그 이제 칠성산, 대방산 이 강릉 이쪽에 공비들이 와서 교전을 하고 나면 공비들이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고 우리가 이제 전과가 있으면 기자들 현장 공개를 하거든요. 그런데 기자들은 사진을 찍으려고 경쟁을 하지만 병사들은 있잖아요. 공비가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병사들 경계병이 앞에 있고 그다음에 제가 있고 그다음에 기자들이 이렇게 따라오는데 병사들이 안 가려고. 왜냐면은 그게 이제 전쟁의 심리거든요. 공포,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렇게는 제가 비유를 얘기하는 건데 지금 러시아 병사들은 있잖아요. 지금 인간이 오자마자 사기가지 않습니다. 이 심리가 뭐냐면요. 지금 잠도 못 잤잖아요. 먹지도 못하잖아요. 내가 왜 여기서 지금 이러고 있어야 돼? 그렇게 생각하는 분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정확한 타켓이 있는 거예요. 그 심리가 작용합니다. 무차별로 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장에 참여하는 병사들의 심리거든요. 지금 푸틴 고민이 깊어지죠. 이제 뭐 핵카드 이렇게 하는데 쉽지 않죠. 지금 건강 이상선도 부상되지 않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은 요 다리에 이제 표시를 해놨는데 지금 어쨌든 푸틴이 뭐 혈액암이다, 뭐다 건강 이상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몸이 아픈 상태에서는 지도자가 제대로 판단을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제대로 판단 못합니다. 그것이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 고민 사항입니다. 국민들의 결산을 볼까요? 우리하고 다를 거 없습니다. 러시아군의 집정을 막기 위해 다리를 파편을 묶었습니다. 대전차 지역에서 문명을 다리 끝에 쌓아놓고 전설을 연기하고 버튼을 누르자 백문과 함께 연기가 치솟으며 다리가 무너집니다. 수도 키이우 강화에 이어 제2도시 하르키우도 대부분 수복하는데 최근 전장의 기세는 우크라이나주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결사항전하는 그 계기가 여기 보십시오. 젤렌스키 대통령이 죽음은 누구에게나 두렵지만 나는 대통령으로서 두려워할 권리가 없다. 권리가 없다. 우리에게 무기와 탄약을 달라. 처음에 미국에서 어떻게 했어요? 망명하라고 권유했잖아요. 대통령이 죽으면은 큰일이잖아요. 젤렌스키 대통령 거부했습니다. 이것이 국민들이 결정하는 계기가 돼서 지금 시키지도 않았어요. 물론 60세 이상은 동원적으로 다 동원하라고 국가에서 명령을 내렸지만 일반 60세 이상 되는 남자들 특히 여자까지 국가에서 동원하라고 얘기 안 했어요. 자발적으로 동원하는 80만 명, 100만 명 이상 되었어요. 유럽 각국에서 우크라이나 막 지원하고 있어요. 우리 6.25 때 16개국, 그 다음에 물자 의료 5개국. 이 지원이 아니었으면 72년 전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지금 3월 25일 날 러시아 비탄 결의안이 통과가 됐는데 우리는 50년 6월 27일 날 유엔 안보리에서 결의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때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스탈린이 거기서 참석해서 거부권 행사했으면 유엔이 못 왔어요. 그런데 스탈린이 잘 기권했어요. 왜? 스탈린이 의도가 있었죠. 미군을 러시아에서 아시아 한반도로 관심을 집중시켜야 스탈린 내가
유럽에서 세력을 넓힐 수 있다. 이게 스탈린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16개국 지원을 우리가 받게 된 거예요. 지금 바이든 대통령 우크라이나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약 한 5조 8천억 정도 지원이 됐는데요. 이번에 51조 추가 지원 발표해서 지금 지원이 상원 다 통과됐습니다. 제블린 이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난번에 국회 연설에서 우리나라 국회 연설을 했었죠. 그런데 우크라이나에 우리 무기를 요청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장갑차, K-21 장갑차, K2 전차인데요. 지금 이 K2 전차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장비를 주게 되면은 바로 직접 지원하는 게 아니고 폴란드가 장비를 많이 지원을 했어요. 전차하고 항공기하고 장갑차 이런 것들. 그러면 우리가 폴란드에 그 지금 비축 물자까지 3개월 정도 다 비축을 하거든요. 탄약이나 이런 것들. 그거를 폴란드에 우리가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정부에서는 반색을 분명히 했어요. 살상 무기는 안 된다. 그 대신 다른 장비를 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움직임이 우크라이나에 우리가 직접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폴란드에 지원해주면 간접 지원 형식이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어떻게 될지 판단이 되거든요. 전쟁 다 돈이라는 게 뭐냐면요. 아니 100억 35억 차량 같은 거 이제 우리 넥스턴 쌍용 넥스턴이 우리 군납 지휘 차량이거든요. 그게 보통 한 4천만 원, 5천만 원 민수용 나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방탄하고 군 장비가 포함되면요 거의 한 9천에서 1억 5천 정도. 이 방산 군 장비가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시민들 나라가 있어야 내가 있다고 목숨 걸고 지금 전투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아까 다리에서 이렇게 자폭하고 이 보십시오. 탱크 몸으로 막아설 겁니다 지금. 그 다음에 화염병으로 우리 육탄 식용사 요거 보니까 우리 육탄 식용사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 6.25 초창기 개성 문산 축선에서 온 북괴군은 3일 만에 서울에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춘천으로 들어오는 북괴군은 어떻게 됐어요? 3일 동안 못 들어왔어요. 그때 춘천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시민소령, 육사단 김정호 장군이 시민소령 해가지고 저게 7번 국도로 내려오는 탱크를 6탄으로 막아야 된다. 그래서 시민소령이 120명 중대원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 지금 서울이 함락이 됐다. 우리가 여기서 막아줘야 우리가 뒤에 방어선을 편성해서 우리가 다시 북괴군을 막아낼 수 있다. 여러분 저게 탱크를 막아야 되는데 우리는 6탄으로 막아야 됩니다. 술탄을 가지고 삐치가 위로 올라가서 던져야 된다. 일정 얘기를 하고 자 이 전투에 지원한 사람 손드시고 하니까 120명 중에 거의 절반이 다 손을 들었습니다. 김대영님 제가 하겠습니다. 이게 육탄 식용사의 시와예요. 그 당시에 어떻게 했습니까? 북괴군 탱크가 내려오다 보면 이 구부러진 도로가 있어요. 여기서는 속도를 줄일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에 매복하고 있다가 줄이는 속도 발에 올라가서 해치까지 술탄을 넣고 중을 장악하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 지금 꼭 보리달이잖아요. 그런 정말 순국 선열들 그분들이 오늘의 우리 대한민국을 있게 한 오늘 진짜 그 순국 보리달 이렇게 우리 성남 시민 포럼 의원 여러분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제 마음에도 더 와닿네요. 우리 그 오비 맥주처럼 블루원 맥주 회사가 있어요. 여기서 맥주병을 화염병을 다 제조했어요. 맥주는 안 만들고. 그 다음 민병대 모래주머니로 탱크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나라가 없으면 내가 없다. 지금 가족들은 다 피난하고 폴란드 인접 루마니아 이런 데로 갔지만 아버지들은 여기 있잖아요.
어린애들 피난 못 간 어린애들 모아놨는데 러시아군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정 안 봐줍니다. 그냥 포격해버립니다.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 한번 보실까요? 지금 우크라이나의 아이들 보호하고 있는 엄마들은요, 아이들 주머니에 아버지 연락처, 할머니 연락처, 언니 연락처, 삼촌 연락처, 전화번호를 빽빽해서 주머니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엄마 돌아가신 그 가족들은 엄마 무덤이 우리 동네 이제 공연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여기에 우리 엄마, 너희 엄마 묘가 있다라고 적어가지고 가십니다. 임산부 보십시오. 전쟁 이거는 뭐 안 봐줍니다. 그럼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될까요?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전쟁, 끝날길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시간이 흐르면서 양쪽 모두 피해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전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다양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시성 기자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다음 단계에 대해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이 내놓은 시나리오는 크게 5가지입니다. 최근 장기화 현상을 나타내고 있지만 머지않아 정전 또는 휴전으로 종결된다는 것이 기본 전제. 첫 번째 가능성은 러시아군의 붕괴입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명령거부, 무단 이탈, 무질서한 투격 등 요즘 전투 거부 현상이 심각한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엘리엇 코엔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센터장은 러시아군의 와해 가능성이 과소평가되고 있다며 푸틴은 사실상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 집권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반면 우크라이나가 이번 전쟁에서 피하는 것은 두 번째 경우의 수로 꼽히지만 서방의 지원과 우크라이나군의 사기를 감안할 때 확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전쟁이 교착 상태에 빠지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전문가들이 대체적으로 보는 시각은 푸틴이 승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지원을 많이 할 겁니다. 이제 우리 정부가 살상 무기는 지원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앞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간접적인 형태로 지원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푸틴은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저명한 전문가들은 푸틴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그가 지금 84세까지 대통령 하도록 헌법을 개정했지 않습니까? 지가 셀프 개정. 쉽지 않죠. 한미동맹. 우리의 오늘 이기까지의 기본은 한미동맹이었습니다. 거기에 이승만 대통령의 큰 노고가 있었습니다. 메가더 장군이 6.25 때 29일 날 한강 전선 시찰을 왔을 때 한강 전선에 대한 병사가 귀관은 거기 언제까지 있을 것이야? 언제까지 있을 것인가? 예, 중대장님이 여기를 철수하라고 할 때까지 그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있겠습니다. 나에게 할 말 없는 거. 우리에게 무기를 주십시오. 여기 지금 제대로 된 무기도 없었습니다. 다 무기와 탄약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메가더 원수가 그 전황을 보고 유행이 들어간 거죠. 낙동강 방어선 백선엽 장군 20년도에 돌아가셨죠. 백선엽 장군 메가더 그 낙동강 거기만 밀려버리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백선엽 장군이 여기서 내가 뒤로 물러나면 나를 쏴. 결사항전이죠. 인천 상륙작전 정말 5,000분의 1의 확률. 메가더 장군이 인천으로 상륙작전 하라고 할 때 미 국방부, 미 합참 다 반대했습니다. 왜? 조수건너의 차가 커. 거기는 2시간밖에 안 돼, 상륙할 시간이. 그 시간에 상륙 못하면 그 7만여 명 해병들 다 볼에 빠져가지고 저게 기습 애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메가더 원수가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걱정하는 그 부분 때문에 내가 인천으로 상륙하려고 하는 겁니다. 기습을 해야 돼.
수석으로 졸업했죠. 2차 대전 때 상당한 머리가 비상하기 때문에 주로 큰 전략은 기습이었습니다. 기습이라는 게 뭡니까? 적이 생각하지 않고 예상하는, 생각지 않은 장소에, 생각지 않은 시간에 타격을 가하는 게 기습입니다. 거기에 기재였습니다. 인천 상륙작전. 보십시오. 8월 28일 여기 그래서 인천으로 해가지고 성공했죠. 그래서 한미동맹은요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 물론 네트워크도 있었지만 상당한 뚝심으로, 이게 어떤 뚝심? 이거 보십시오. 이 방콕프로 석방이 58년 6월 18일 날 그 당시에 거제, 부산, 마산 이런 데 방콕프로가 한 2만 5천 명이 있었는데요. 경비를 우리 헌병이 줬어요. 미군이 통제했지만 이승만 대통령이 그 당시에 휴전협정이 지지부진했어요. 포로 문제 때문에. 미국에서 말도 안 들어주고.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자, 방콕프로 다 석방해라. 이승만 대통령 그거 아니었어요. 본인이 우리나라를 희망하는 포로는 우리나라 보내라. 그러나 중국하고 북한으로 가보자 하는 포로 북한으로 보내라. 그게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어디에 했습니까? 그렇게 하면 다 가니까. 남한으로 다 가죠. 아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반대. 그래서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할 것이냐. 최종 합의는 제3국에 보내서 거기서 본인이 선택하도록 하라. 이렇게 이제 합의가 됐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여기서 그야말로 히든 카드를 꺼낸 겁니다. 밤 12시에 다 석방해버렸어요. 그 얘기를 트루먼 대통령이 밤에 자다가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트루먼 대통령이 그 얘기 듣자마자 한 얘기가 있대요. 이승만 대통령 깜깜한 거 알죠? 말 안 듣는 거 알죠? 이승만 대통령 미친 대라. 이승만 대통령 그런 뚝심이 한미동맹을 치열하게 했는데 또 하나의 비화가 있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52년도에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주 공약이 한국전을 빨리 끝내겠다. 여기서 우리 젊은이들 더 이상 희생되지 않게 하겠다. 공약을 내서 대통령이 냈어요. 찍어주었어요. 그리고 52년도에 전선 시찰을 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승만 대통령을 만나려고 안 했어요. 이제 마지막 날 내일이면 이제 복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비서실장 보내, 국방부 장관 보내, 나중엔 백선엽 장관까지 보냈어요. 백선엽 장관이 마지막 전한 게 그거예요. 만약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나를 만나고 하지 않으면 이 사실을 전 외신에 다 타진하겠다. 다 불러가지고 공개를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아이젠하워 대통령 비서실장이 각각 안 되겠습니다. 만나고 가시죠. 그리고 마지막 날 만났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왜 이승만 대통령을 만나려고 하지 않았느냐? 이승만 대통령이 늘 주장했어요. 자, 우리 전쟁 끝나면 우리 군 지원해달라. 그 다음에 지금 8개 사단밖에 없는데 20개 사단의 장비를 지원해달라. 요구한 거예요.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의 미국에 있는 네트워크, 지인들 많잖아요. 그분들 통해서 계속 로비도 하고 활동도 하셨어요. 그래서 53년도 10월에 체결했는데 이 체결하고 나서 이승만 대통령 대국민 연설 중에 한 부분이에요. 우리는 앞으로 여러 세대에 걸쳐 혜택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조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번영할 것이며 우리 안보를 확보해 줄 것이다. 맞잖아요. 지금 한미동맹 이 자산 가치가 보십시오. 현재 이 350조 원이라는데 전쟁 나면 증원 전력이 오잖아요. 2,500달러. 3,000조, 4,000조. 돈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 김정은이가 지금 하고 있지만 그 든든한 한 미군들이 지금 평택에 버티고 있잖아요. 절대로 공격 못합니다. 바이든 대통령 이번에 왔었잖아요. 저희가 우리 경기도 제한군인회에서 송탄리지에 환영대회를 했어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했잖아요. 대만, 한국이 침략하는 것은 내가 보고 있지 않겠어. 우리는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다. 세정과 안보정책. 강한 힘으로 하겠다. 강한 힘으로 해야죠. 꼰대를 보여줘야 됩니다. 지금 북한, 김정은 보십시오. 영상 생략하겠습니다. 5월 24일 날 바이든 대통령 귀국길에
ICBM 쐈잖아요. 그리고 현충일날 8발 발사해서 우리도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7발, 미군 1발, 8발 공공대항이 있잖아요. 이제 우리의 사인을 보내주는 겁니다. 까불지 말아라. 이제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고 하잖아요. 지금 김정은이가 7차 핵실험 하려는 이유는 뭡니까? 탄두를 소형화해서 그 소형화해서 거리를 낮추고 어디다 쏠라 그런 겁니까 그게? 지금 북한의 핵 기술은 마지막 한 가지, 지금 미국에서는 한 가지가 아직 그 불분명하다고 얘기합니다. 뭡니까? 대기권에 ICBM으로 쏘면은 대기권 나가서 그 탄두가 다시 대기권 들을 때는 7, 8,000도의 온도에 견디고 그 탄두가 그 성능을 발휘하도록 그대로 해야 됩니다. 그 기술이 아직 없죠. 그러나 지금 김정은 국민들이 굶어 죽어 나가잖아요. 제재 때문에 지금 북한 경제 말이 아닙니다. 그런 거 돌보지 않습니다. 김일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민들 삶을 봐줬어요. 사람들이 본인이 살기 편안하면 정치에 관심이 없어요. 살기 어려우면 일어납니다.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보국 보훈의 날. 정말 우리는 우크라이나 이 전쟁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한미동맹, 우리나라의 오늘 있게 한 위대한 동맹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금까지 70여 년 발전, 앞으로 100년 우리 후손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하기 위해서 우리 국군 장병들을 응원하고 또 우리 여기 시민 포럼, 우리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인데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우리 국군 장병들이 나라를 세워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강의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10개 강연해 주신 우리 이상효 소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으로 찍을까요? 자, 화이팅. 화이팅으로 찍을게요. 자, 하나, 둘, 셋. 화이팅!